안녕하세요. 저는 벡터코리아에서 진단과 플래싱 솔루션을 담당하는 이건우입니다. 이번 세션은 원격 진단과 원격 플래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진단과 플래싱을 오프라인상에서 많이들 하죠. 그거를 원격으로 원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벡터의 원격 진단 및 리프로그래밍 솔루션을 소개하겠습니다. 원격 진단과 원격 플래싱을 소개할 건데요. 원격 진단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원격 진단, 사용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사용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면 원격 진단을 어디에서 사용을 할 것인지 아마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차량 주행 시험 중 발생하는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차량 주행을 먼 거리까지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그 대신에 사무실에서 진단 전문가가 원격으로 그 차량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다면 상당히 효과적이겠죠. 두 번째는 생산 중 발생하는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을 파악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생산 설비가 여러 지역에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생산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럴 때 실시간 진단으로 그 문제를 원인을 찾거나 또는 해결까지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례는 양산 후 정비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정비소에서 많은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특히 정비소는 고장난 차량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누군가가 빨리빨리 분석을 해주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진단이 필요하거나 혹은 또 중앙 관리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가 다른 업체와 협업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업을 하다 보면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먼 거리에 업체들이 있는 경우에 각 자리에서 담당 업무를 개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인티그레이션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인티그레이션도 각각의 자리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서로 원거리에 있는 전문가가 내 쪽 인티그레이션 상황을 돌봐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원격 진단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벡터의 인디고 리모트라고 하는 시스템이 원격 진단 솔루션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벡터의 인디고 리모트 시스템을 들여다보려면 사례별로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워크샵 테크니션의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차량이 문제가 있어 정비소에 들어왔고 워크샵 테크니션이 이 차량을 정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진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워크샵 테크니션은 이 차량에 인디고 액세스 포인트를 연결을 시킵니다. 인디고 액세스 포인트를 연결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ECU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버스를 연결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PC에 인디고 액세스 포인트를 설치를 하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CAN, 이더넷 등등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장비를 연결을 해가지고 차량에 연결을 하죠. 이 상태에서 인디고 액세스 포인트가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죠. 벡터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버를 벡터 리모트 서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진단 전문가가 자기 PC에 설치되어 있는 인디고 리모트를 통해서 이 클라우드 서버에 또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클라우드 서버가 인디고 리모트하고 인디고 액세스 포인트 양측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진단 전문가가 이 차량에 필요한 진단 데이터, 즉 CDD나 ODX를 이용을 해서 이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차량을 진단을 하게 되죠. 이게 인디고 리모트 시스템이 갖고 있는 동작 방식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보면 테스트 드라이브의 경우입니다. 열심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차량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재현이 잘 안 되는 것일 경우에는 실시간적으로 진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들여다보고 원인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드라이버가 인디고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서 진단 전문가와 접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량 안에서 접속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안에 컴퓨터를 두기보다는
VM8810이라고 하는 휴대용 장치 안에 인디고 액세스 포인트를 설치를 해서 차량에 연결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드라이버는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VM8810과 와이파이로 통신을 하고 휴대폰을 통해서 벡터 리모트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VM8810이 벡터 리모트 서버에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의 진단 전문가는 자신의 인디고 리모트를 통해서 벡터 리모트 서버에 접속을 하고 연결된 채널을 통해서 VM8810 테스트 드라이버의 차량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차량에 필요한 진단 데이터 CDD나 ODX를 통해서 진단 전문가가 이 차량을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디고 리모트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인디고 리모트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인디고 액세스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 시스템 설명할 때 보여드렸다시피 실제 문제가 되는 차량에 설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차량 그림이 있죠. 인디고 액세스 포인트는 세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만들어냅니다. 즉, 인디고 액세스 포인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 세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 세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클라우드 서버는 이 세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다가 원격지에 있는 진단 전문가의 인디고 리모트로부터 들어오는 연결을 인디고 액세스 포인트가 생성한 세션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인디고 리모트는 인디고 액세스 포인트가 만들어낸 세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이렇게 그림과 같이 입력을 해서 커넥션 버튼을 눌러가지고 벡터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커넥트 버튼을 누르면은 실제 인디고의 진단 기능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인디고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서 차량에 리퀘스트가 되고 차량으로부터 인디고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벡터 온라인 서비스로부터 인디고 리모트로 다시 리스폰스가 됩니다. 네, 자, 이제 인디고 리모트 데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디고 리모트 데모는 벡터 본사의 제 동료인 미스터 요구 씨의 도움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이 화면은 독일 본사에 있는 제 동료의 컴퓨터 화면이고요. 인디고 리모트는 제 화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독일 제 동료를 소개하겠습니다. Hi, Jörg. 독일에 있는 이 차량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세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인디고 리모트에서 세션 아이디와 8676 패스워드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세션이 연결이 되면 연결이 되었다고 표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인디고 리모트가 연결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실제로 커넥션을 통해 가지고 차량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차량에 연결을 할 때는 이 커넥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연결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자, 이제 연결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원격지에 있는 인디고 액세스 포인트가 여러 개의 캔 채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캔 채널을 연결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버추얼 채널 1에 연결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데모를 해보겠습니다. 채널 연결을 했고 차량에 인디고 리모트가 연결이 되면 여기 트레이스 창에 Diagnostic Request and Response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 이제 마침내 연결이 되었고 이 원격지에 있는 액세스 포인트에서도 Diagnostic Request Response가 오고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제 자리에 있는 인디고 리모트에서도 Diagnostic Request Response가 트레이스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원격지에 있는 차량을 제어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운전석에 있는 창문을 제가 한번 내려 볼게요. 제가 여기서 스크립트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원격지에 있는 창문에 차량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왼쪽 방향 지시등을 제가 한번 켜 보겠습니다.
차량의 왼쪽 방향 지시등이 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라이트를 한번 켜볼게요. 예, 라이트가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빔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빔이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디고 리모트를 통해서 원격지, 한국과 독일 사이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차량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디고 리모트의 특징을 한번 보죠. 월드와이드 연결. 이건 이미 원격 진단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손쉬운 시작 환경, 액세스 포인트, 인디고 액세스 포인트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인디고 액세스 포인트 사용하는 환경은 대단히 쉽습니다. 그냥 동작을 시키면 세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더 이상 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디고 리모트 경우에는 고속 데이터 전송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블락이라고 하는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와 정보를 진단 전문가만 소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부로 전송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OEM이나 협력사들이 되게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데이터와 정보가 외부로 나가면 안 된다. 아까 앞에서도 보셨지만은 진단 전문가가 원격지에 있는 차량의 진단 데이터 정보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갈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벡터 온라인 서버도 단지 채널만 열어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그 안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회사의 진단 하드웨어를 사용 가능하다. 이 말은 이제 인디고 액세스 포인트가 차량에 연결이 될 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때 꼭 벡터사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하드웨어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야지 가능하겠죠. Pass-through API나 DPG API. 이걸로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벡터는 인디고 리모트는 원격 진단용 툴이지만 인디고는 오프라인용 툴이긴 툴입니다. 이미 오프라인인 상태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때 CDD라든가 ODX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이런 데이터들이 인디고 리모트로 넘어가더라도 동일하게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인디고 리모트와 두아이피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두아이피.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인터넷을 쓰는데 그럼 인디고 리모트하고 이 두아이피 진단에 특화된 인터넷 이제 방식이니까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실 두 개를 1대1 비교한다는 거는 그다지 올바른 비교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디고 리모트는 하나의 상품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 두아이피는 하나의 프로토콜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인데 대신에 이제 두아이피를 사용을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경우랑 가상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IP 프로토콜, IPv6, V4 양쪽 다 그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인크립션 방식, SSL, TLS, Authentication. Authentication인 경우에는 인디고 리모트는 현재 세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컴프레션 방식은 패키지 컴프레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월 프렌들리. 인디고 리모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각 그 회사의 파이어월에 맞춰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파이어 프렌들리 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프락시 서포트, 프락시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다양한 인터넷 연결 방법, 연결 채널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클 다이그노스틱스, 당연히 인디고 리모트는 차량을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클 다이그노스틱스가 가능하고요. 비클 디스커버리 기능은 인디고 리모트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아이피가 비클 디스커버리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런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비클 디스커버리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디고 리모트의 또 다른 특징이 이제 Parallel Diagnostics of Multiple Vehicle인데 인디고 리모트는 한 개의 인디고 리모트가 한 개의 차량을 연결을 해서 진단을 합니다. 1대1 진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반해 두아이피 같은 경우는 1대 N 차량에 대해서 진단을 수행하게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죠. 서포티드 버스 타입으로는 인디고 리모트는 CAN, CANFD, K-line, 두아이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디고 리모트는 또 OBD 다이그노스틱스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CAN, do IP 이런 표준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원격 진단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원격 플래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격 플래싱, 도 사용 사례를 한번 살펴보죠. 원격지에서 시스템을 통합하는 과정, 이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 원격 플래싱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원격 진단을 협업하는 과정에서 쓴다고 그랬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어떤 버그가 발견이 되면 진단한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주행 시험 과정에서 버그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주행 시험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버그가 발견돼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다. 차량을 다시 기지로 가져와서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그 시험 장소로 가게 된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시험하는 그 장소에서 바로 업데이트를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그 원격지 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필요한 경우, 그리고 세계 각지의 정비소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필요한 경우, 이럴 때 원격 플래싱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플래시 리모트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죠. 인디고 리모트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동작 방식이. 워크샵 테크니션의 경우를 먼저 보게 되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차량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 비플래시 액세스 포인트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 비플래시 액세스 포인트는 벡터 온라인 서비스의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고 사무실에 있는 진단 전문가는 자기 PC에 비플래시 리모트를 설치를 한 다음에 플래싱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비플래시 팩 파일을 통해서 이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테스트 드라이버의 경우에도 원격지에 있는 차량에 버그가 발견돼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VM8810에 비플래시 액세스 포인트를 설치를 하고 VM8810을 차량 안에다가 연결을 시켜둡니다. 테스트 드라이버는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서 VM8810과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고 휴대폰은 인터넷을 통해서 벡터 온라인 서비스를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단 전문가가 비플래시 리모트를 통해서 비플래시 팩을 가지고 벡터 온라인 서버, 휴대폰, VM8810 그리고 차량 이렇게 플래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차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데이터, 이 데이터는 테스트 드라이버나 워크샵 테크니션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엑스퍼트, 디벨로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정보는 벡터 온라인 서버에도 저장되지 않고 테스트 드라이버에도 공개되지 않고 워크샵 테크니션에게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비플래시 리모트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데모는 독일에 있는 벡터 본사의 요구 씨의 도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Hi, 요크. 예, 요구 씨의 컴퓨터가 이렇게 켜져 있고요. 본격 접속을 위해서 지금 데모로 PC에서 동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 컴퓨터에는 비플래시 리모트를 동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 컴퓨터의 비플래시 리모트가 독일에 있는 차량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가까이에 있는 리모트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액세스 포인트가 만들어낸 세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세션 아이디를 입력을 해보면 EHUJZJ 패스워드는 B41V634M. 자, 이제 커넥션을 눌러 보겠습니다. 커넥션이 되면 이 벡터 리모트 서버에 접속이 됐다는 것으로 이 직선으로 표시가 되고요. 자, 이 리모트 서버는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을 시도를 합니다. 연결을 시도를 했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비플래시 리모트 플러그인을 업로딩을 하고 있습니다. 비플래시 리모트 플러그인의 역할은 액세스 포인트와 비플래시 리모트가 버전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 비플래시 리모트가 액세스 포인트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버전의 정보를 줌으로써 동기를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리모트 플러그인은 자동으로 bflash 리모트가 bflash 리모트 액세스 포인트에 다운로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플러그인이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bflash 팩을 다운로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운로드를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운로드 팩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bflash 팩을 하나 선택을 했고 플래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팝업 메시지가 나타났는데 네트워크 채널을 연결을 하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네트워크 버스를 통해서 리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채널을 지정을 하잖아요. 그 채널을 차량 측에 있는 액세스 포인트에서도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채널을 서로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채널이 나타나게 되는데 현재 채널을 버추얼 채널 1로 할당을 하겠습니다. 이제 플래싱이 되고 있고 액세스 포인트 측에서도 플래싱이 되는 과정을 이 프로그레스 바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플래싱이 완성되었다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원격지에서 bflash 리모트하고 리모트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서 리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입니다. bflash 리모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bflash의 연결을 도식화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bflash 리모트는 월드와이드라는 거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을 연결할 수 있거나 서브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거나 ECU를 연결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벡터는 bflash라는 툴을 오프라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bflash에서 사용하고 있는 bflash 팩을 bflash 리모트에서도 재사용할 수가 있죠. 또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그게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차량이 어디에 있든 ECU가 어디에 있든 일단 연결이 되면은 거기 위치에 따른 별도의 어떤 지식이 없어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bflash 액세스 포인트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능을 한번 살펴보면 bflash 리모트는 메시지 전송이 아닌 플래싱 패키지를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PC에서 플래싱 팩이 있으면 이 팩을 완전하게 bflash 액세스 포인트로 다운로드를 한 다음 여기에서 플래싱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플래싱의 컨트롤은 마스터 PC가 가지고 있습니다. 후에 bflash 리모트가 캐싱 기능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디고 리모트와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원격지에서 먼저 원격을 진단한 다음에 소프트웨어 문제가 발견이 되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원격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쌍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요구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으면 동작 검증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업데이트 됐는가를 바로 시험하고 검증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bflash 리모트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bflash 리모트와 인디고 리모트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